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스티비 뉴스는 설 명절을 맞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창업 컨설턴트 1호이시고 창업 관련 여러 도서를 집필하신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이형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사회적경영원장 이형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창업 컨설팅을 하시면서 책도 여러 권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빅데이터로 알아본 창업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처음 창업할 때 친구나 가족에게 이 의견을 듣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세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감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좋겠다. 사실은 이제 창업 자체가 여러 학문이나 여러 그 지식을 결합해가지고 다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잘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소비자층이 어떤 상품을 주로 많이 사고 어떤 시간에 많이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뜬금없이 어느 도시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편의점 분석을 하다 보면 고한이라는 동네에서 편의점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고한 하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정선에 그 카지노가 있는 동네가 고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 갔다가 돈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빅데이터를 그 분석을 잘 해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이 잘 된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을 그냥 감으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업종이 유망한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고 창업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박사님께서는 정향 창업이라는 걸 좀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정향이라고 하면 바르다 정도로 저희가 좀 해석해도 될까요? 여기서 제가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가 아니고 네. 정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가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창업이 굳이 아니라도 인생 자체가 방향을 잘 정하면 얼마든지 윤기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직업을 잘 가지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과거는 이제 직업 중심이라면 지금은 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소위 사회적 역할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시대의 성공이 아니라 말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해서 내가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젊었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나이 들어서 너무나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종 자체를 방향을 정해서 해라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좀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방향을 정해놓으면 자기의 역량이라든지 적성에 맞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그 원인을 한 가지로 한 단어로 해석하라고 하면 네. 바로 열정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업종을 했을 때 열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남이 이거 하라라고 해서 그 열정이 저때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향 창업을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이 많은데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우리 일반인들이 좀 창업을 하면 유망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창업을 4차 산업에 기준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재창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자본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4차 산업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컨대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다 또는 뭐 IoT 기술이 있다 이런 원천 기술들은 대체적으로 자본이 많아야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쪼개고 틈새를 찾아보면 업종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특히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업종을 하나로 딱 찍어서 얘기하자면 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뜰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 있어요. 네. 예컨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콜택시 앱을 켜가지고 맞아요. 부르게 되죠. 점심 때 먹으려고 하면 맛집 앱을 또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휴가를 가려고 하면 휴가 가가지고 숙박 앱을 또 찾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쪽의 공급자와 이쪽의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청년들이 창업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6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네. 늘 그렇게 먹고 있는 장사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차별화된 걸로 청년들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렇게 기존 기술을 가지고 틈새 업종을 찾아서 창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최근 한 신문사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요즘 창업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을 위한 창업, 어떤 분야가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네. 우리가 연구 논문을 보면 여성들이 이제 바이오 내지는 뭐 친화적 관계 또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쪽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높게 나오는 지수들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주로 창업을 하는 것들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뭐 손뜨개라든지 그 외 기타 감수성이 필요한 또는 뭐 의류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언뜻 그 일반인들이 빅데이터를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셔가지고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걸 누르면, 아, 이게 어느 업종에서 여성이 좀 유망하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처럼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또 친화력이 좋은 업종을 도전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그 창업하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의 가치 있게 생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인생을 살찌우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단어가.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관찰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찰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거나 아리송한 것은 그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질문,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에서도 어떤 것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보고 또 내가 손님과의 관계 또 파트너와의 관계를 잘 해서 그것이 좀 더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누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초년의 성공이 아니라 말년의 역할이 결정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더 멀리를 내다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스티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